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우리 사회를 맡은 서귀포시 남윤주 반갑습니다. 명품 교육도시 비전과 전략 구상을 위한 서귀포시 교육발전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서귀포신문이 교육 관계자님들을 모시고 뜻깊은 토론회를 주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자는 논어의 첫머리에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자의 제자 명자 또한 사람에게 세 가지 즐거움 중 하나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가르치는 일은 기쁘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교육이 어려운 일이 되는 듯합니다.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글로벌 시대에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지면서 입시 경쟁, 사교육 경쟁, 정보 경쟁 등으로 아이들과 부모들은 치열한 경쟁의 바다에 내몰리고 교실에서는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호소가 들려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숭고한 정신과 빛이 점점 약해지고 바래져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서귀포시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없는 평생교육지원과와 교육발전기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귀포시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과 이어서 평생교육지원과를 신설하였고 민관학이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명품 교육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훌륭하신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좋은 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귀포시와 교육발전기금을 비롯해 서귀포시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참여해 주신 만큼 열띤 토론을 펼쳐 아이들에게 선물이 될 만한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서귀포신문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이틀이 우리 명품 교육도시 비전과 전략을 어떻게 만들 거냐 매우 중요한 타이틀을 걸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이 자리에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이 면면을 볼 때 빠져서는 안 될 분들이 다 나오고 계신 겁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으면 우리가 오늘 타이틀을 걸고 있는 비전과 전략이 잘 마련되질 거로 저는 기대합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 서귀포시 교육에 대해서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로 우리 교육발전기금과 평생교육지원과가 우리 함께하면서 뭔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들리는 것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이걸 계속해서 서귀포 하면 교육에 문제 없다. 서귀포 아이들이 서귀포에서 충분히 전국에 있는 학생들과 경쟁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더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들이 개진이 돼서 우리 서귀포시가 정말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명품 교육도시로 더 크게 발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그 발제 자료는 그 서귀포시 교육발전 추진 사항하고 앞으로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평생교육지원과가 탄생하기 이전에 서귀포 교육발전 포럼 창립 토론회에서 이 제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교육발전 모금 위원회를 설립하게 되고 모금 활동을 전개해서 재단 법인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이 설립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 발전은 지역 인재 육성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2012년도 처음 시작했던 프로그램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비교해보면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로 추가로 프로그램을 사업들을 이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박람회 그 사업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도교육청에서 흡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에 따라 저희들은 자체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입니다. 청소년의 꿈과 길을 찾아주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진로, 전공 탐색, 대중문화 캠프 등 이런 문화들을 진로, 직업, 진학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나름대로 성과는 거둬서 올해 진로교육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교육부 장관을 표창하게 되고 교육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돼서 2022년까지 이렇게 인증기관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청년 활성화 관련 업무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청년청과 함께 그 청년 정식학교를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특화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소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서 그 학교 마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든가 방과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해외대학 탐방이라든가 문화예술학교,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평생교육 지원과 중에 또 한 분야가 평생학습 분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규 과정 이외의 교육 분야를 이제 담당하는 부서인데 저희들 평생학습관에서 이런 시민교육이라든가 시민들이 교육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분야를 이제 운영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시민대학이라든가 퇴직 공무원들이나 퇴직 예정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행복 드림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접근성이 쉽게 사이버 대학하고도 4개 대학하고도 이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쉽게 사이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집에서 학사 학위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 협약을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 학교도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오석학교가 있는데 그 오석학교 교육 환경 개선이라든가 문예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센터가 2016년도에 생겼는데 여기 보면 학생, 부모, 교사 대상, 학습 지도사 그리고 변학금터라고 마을 배움터가 있습니다. 지역 읍면동 지역에 공간을 활용해서 사회복지관 같은 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지도해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원을 받아서 포선교에서 원래 모의벤처 프로그램 운영 성과로 전국 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 그런 성과를 얻게 됩니다. 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 중에 시흥시하고 오산시가 있는데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게 이제 마을입니다. 마을하고 학교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이끌어갈 것이냐. 마을을 즉 지역사회가 곧 학교고 주민들이 마을 강사가 돼서 선생님 역할을 해주는 학교하고 마을과 같이 공동체적인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감명받았습니다. 시흥시인 경우에는 각 부서에 시청의 각 부서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공교육하고 묶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민교육을 기획하는 게 시민들이 컨퍼런스를 조직해서 기획 단계에서 같이 이런 기획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학교 교육과 도시 전체가 배움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차기 체험 학교를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교육 안에 마을이 들어가고 동네가 그냥 교과서고 온 마을이 학교고 마을 사람이 선생님이 되는 이런 구조로 굉장히 감명받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혁신교육 특화지구 사업이라고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독립된 기구가 필요할 때가 됐지 않았나 하면서 2022년도 3월 이후에는 마을기구, 독립된 기구로 따로 이제 설립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우리 같으면 재단을 이제 설립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 오산시 사람입니다. 오산시도 거의 유사한데 오산도 지역적으로 교육 때문에 자꾸 오산을 떠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정주성이 회복되고 떠나기 가장 소생 가능성이 낮은 시로 3위로 이렇게 등극이 되는 등 이제 아주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연계 창의 체험이라는 학교를 만들어서 국외 탐방학교에서 지금은 42개 탐방학교에 여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민 참여 학교로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협업 시스템은 오산시에서 시청의 역할, 그다음 마을과 같이 시청이 학부모 재능기부 하는 역할을 하고, 교육청이 공교육 역할, 그리고 오산교육재단에서 같이 해서 마을과 교육 과정을 같이 한데 어우러지는 이런 협업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었다. 저희들이 내년도의 단기적인 목표로는 부서별로 교육지원팀에서는 저희들이 유엔에서 그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거를 과제나 아니면 그 아이템을 엮어서 만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과 자체적으로 행정에서의 지금 벤치마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으로 해서 볼 때 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우선 지금 각 부서에서 활용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프로그램을 좀 차별화해서 한번 개발해 볼 계획으로 있고, 70여 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정산하는데 굉장히 직원 한 명이 달라붙어서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흥시에서의 그 교육 경비에 대한 원클릭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인데 한번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평생 교육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서귀포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볼 때 시민, 학생 이런 전 그 생애 주기별로 다 망라한 이런 평생 교육원, 이런 조직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저희 교육 관련해서 저희 과 예산은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처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부서별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교육 관련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거. 그 다음에 지역산업 유치 차원에서 펀딩 사업들, JDC나 제주개발공사 등의 펀딩 사업들을 유치하는 거. 그 다음에 저희 혁신도시의 그 중앙기관에서 많이들 입지해 오셨는데, 그 기관들의 그 유능한 자원들, 그런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들, 교육 문제를 시민 중심이 되도록 앞으로 이런 토론이라든가 공론회장을 많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교육은 아이들과 모두가 행복한 명품 교육도시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우리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서귀포시 교육발전 방향에 대해 장태욱 서귀포신문 편집국장이 저장을 맡아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허정원 과장님께서 발제를 하셨는데 많은 내용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토론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토론, 교육 관련해가지고 토론할 수 있었던 이런 시간을 가진 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시청 관계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2010년 11월에 프롬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롬 하면 뭐 할 거냐? 여기에 있는 자원들이, 주민들이, 학생들이 잘 돼야 될까?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된다.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때 당시는 서귀포시의 10억, 남동청의 10억 정도가 특별자치도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거에 이자 돈으로 해가지고 책도 만들어내고 토론도 하고 여행도 가고 등등 했었는데, 특별자치도가 2006년 6월달로 종부 없어지면서 그 20억이 국제장학회 재단으로 들어가고 서귀포에 투자되는 예산은 하나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제언을 드렸더니 결국은 포럼을 통해서 위원회를 못 만들고 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포럼으로 만들자. 어떤 구성을 해야 되냐, 시흥과 같은 지금의 시스템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교육발전 포럼이라고 만들어서 주민, 교사, 교육청, 행정
이렇게 해가지고 분가를 만들어요. 그 후에 이 프롬이 기금이 가동이 되고 난 다음에 프롬이 잘 안 됩니다. 기금의 설립 취지는 뭐 교육 여건의 불평등 이런 걸 해소하고 지역 그 인재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과 행정 역량을 갖추고 명품 교육 도시로 변화를 시키자. 결국은 지역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지역 균형을 이루어보자는 그런 뜻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적으로는 뭐 연구개발 사업, 개선 지원 사업, 그다음에 교육 지원 사업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개 타이틀을 놓고 진행을 하는데 이게 그 타 교육기금 현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른 데는 지자체에서 다 투자를 해놓고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민간 베이스에서 NGO 형태로 해서 출발을 했고 거기에 이제 깜짝 놀란 도가 지원을 하게 되죠. 시민 성금 중심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장학금 주기에 극복한데 여기는 프로그램을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지역과와 교육발전기금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토론과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정책 결정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부분 돈으로 주는 건 누구나 쉽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어렵죠. 근데 그걸 줄기차게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지금 평생지역과가 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한상경 선생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 학교 현장에 있는데요. 서귀포의 어떤 그 인재 육성을 위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토론회에서 이제 좀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접수된 서귀포시와 발전기금의 어떤 공문들을 1년치를 한번 쭉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고등학교에 접수된 공문이어서 좀 한정적이기는 한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학교별 방과후 교육 특화 프로그램이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67개 학교에 34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이게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청에서 발해감독, 담당 교사 이제 오프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애로사항도 청취하면서 직접 학교 현장에 오시고 그다음에 현장의 그 운영 여부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도 하시고 마무리가 계획이 잘 되고 있는지도 시시때때로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67개 교의 엄청난 프로그램이 우리 학교를 비롯해서 모든 학교가 잘 진짜 유용하게 효율성 높여서 지금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접수된 이런 어떤 공문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분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 초등, 중에서 교육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것들이 제4차 산업혁명에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이 역량을 키울 것인가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분류했더니 지금 독서교육 프로그램, 다음 토론교육 프로그램, 다음에 진로교육 프로그램, 예능교육 프로그램, 미디어교육, 다음에 소프트웨어, 다음에 이제 외국어, 이제 다중언어 교육, 더 나가서 비인지 역량 교육에서 비인지 역량은 어떤 인성 관련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그래서 시청이나 발전기금에서의 어떤 행정적, 재정적, 인적 지원이 우리 서귀포시 교육 발전의 기초를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안 되고 있는 영역은 또한 뭐가 있지? 이런 어떤 질문을 던져봤고 또 해결해야 하는데 이제 놓친 영역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잘 되고 있고 더욱더 강화된 영역은 뭐가 있지? 이런 어떤 스스로 어떤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문교육 같은 것들이 좀 이제 소홀되어 있었고 스템 교육이죠. 4차 산업혁명에 아주 중요한 창의성의 수학과학의 이런 어떤 교육 지원도 상당히 좀 약하다. 그리고 뭐니뭐니도 중요한 것이 학부모의 어떤 그 교육 일지인데 학부모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체계화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어떤 평생 교육 차원도 요새 그 내버리 맞벌이 그래서 이제 조부모에게 아기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부모조차도 어떤 육아 교육에 대한 평생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획이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교육발전 방향에 대한 제안을 이걸 통해서 한다면 서귀포시 교육 발전에 의한 종합적인 어떤 생각을 모아주는 그런 어떤 그 협의체 이것이 계속 지속돼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어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관계자들의 어떤 집단 지성,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 또는 그것을 동의하고 피드백하는 협의체가 이사되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다음은 허정옥 교수님께서 명품 교육도시를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명품 교육도시 이전인 서귀포시 그 교육의 명문도시일 때 우리가 인구가 하도 빠져나가서 의료와 문화와 그리고 교육 때문에 특히 이제 고등학교를 갈 아이가 있으면 이제 가족이 다 갔다 오는 그런 때 우리가 교육의 명문도시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근데 2010년까지 이제 막 발족하고 교육발전 기금이 생기고 하는 그때쯤에 보니까 주로 우수한 학생, 학력이 우수한 학생, 그리고 명품 교육도시는 명문대학에 학생을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를 몇 선수를 키워서라도 서귀포에서도 서울대학 갈 수 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까지 보면 거기에서 이제 그 학력만 강조하다가 이제 인성이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퍼센테이지로 정확히 자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학력과 인성이 거의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기초 학력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학업 향상과 더불어서 인성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다양한 교육 특화 프로그램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교육의 명품 도시로 만들자. 서귀포시가 얼마나 교육에 열과성을 다하고 있으며 장학금 같은 것들을 마음껏 지원할 수 있는 기금도 만들고 온 시민들이 이렇게 모금을 할 정도니까 알리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었겠죠. 그 다음 제가 2017년도쯤에를 보니까 여기에 드디어 이제 평생교육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의 기본 목적은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거다. 교육의 가치는 바른 인성과 가치관이다. 그래서 학업이라든가 이런 말 이전에 서귀포 인재들이 사회적 책임, 건강한 직업인, 또 그러한 시민, 그리고 입시 위주 학교 교육만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교육 시스템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벤치마킹을 해온 그 도시보다도 저는 역사와 이것을 잘 정리하면 더 나은 모델이 서귀포에서 이미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이미 서귀포는 이러한 그 교육 시스템 얘기가 나왔고 그 교육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우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람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중심은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여기 보니까 지역, 우리 서귀포 지역, 그리고 아까 4차 산업 했지만 미래, 그리고 청년 여기까지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서귀포시 교육의 그 명품 교육 그 도시 사업이 굉장히 체계화됐구나. 그리고 한 가지 우리의 성공 사례를 보니까 중문고 같은 경우에 보건계열을 접목시켜 가지고 국가적인 지금은 브랜드로 주목받는 그런 걸로 이제 키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하는 게 대안교육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대안교육은 뭐냐면 지금의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에
너무 안 맞아서 학교를 떠난 울타리 밖에 아이들 그 한나의 한나이를 다 살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그 우수한 몇몇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보통의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여기에 돈을 이제는 더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다. 제가 두 가지 이 질문을 여기 넣었습니다. 명품 교육도시 서귀포에 필요한 것은 교육도시를 통해 어떤 교육 모델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자리에 우리 서귀포가 도전하자고 하고 싶은 거는 영어교육도시입니다. 서귀포가 갖고 있는 게 영어교육도시고 저기는 강남의 주로 아이들 서울 경기 지역의 부모를 둔 아이들이 거의 90%입니다. 저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그래도 여기 서귀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제가 도전 과제로 여기 넣었습니다. 다음에 더 희망 코리아 오지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선 이제 명품 교육도시로 이제 거듭나는 서귀포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교육 발전 방향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참석하게 돼서 기쁩니다. 또 한편 이제 또 기쁜 만큼 또 무겁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성세대인 우리가 이제 스스로 다시금 자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가 늘 개인적으로 저는 아이들이 꿈은 정말 흑백이 결단판이다. 사실 애들은 실질적으로 나무로 컴퓨터를 만들 수도 있고 물로 도시를 지었다 부수기도 하고 비눗방울로 축구까지 하는 애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겐 불가능한 도전도 없고 사실 다친 세계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도전도 없다고 느끼고 다친 세계도 없다고 느끼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기성세대들은 과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을까? 사실 모방과 이제 벤치마킹이 있더라도 창조가 없으면 명품이 될 수 없는데 과연 이제 지금 뭐 여기서 사실 평생 이제 교육지원과에서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제 시흥시, 오산시 이렇게 많이 다니는 거 보면서 대단하다. 저 열정이 반드시 남다른 어떤 창조로 이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애들이 이제 그 글로벌하게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거나 다가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아직 가보지 못했을 뿐이라고 느끼죠. 저는 이제 한 2,000명에서 2,500명 정도를 1년에 이제 봉사 현장에서 만나다 오면서 애로사항 듣다 보면 의외로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대로, 미흡한 학생은 미흡한 학생대로 꿈을 잃어버렸거나 없다고 하거나 있다고 쓴지도 자기 꿈이 아닌 애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거든요. 사실 또 지금 그 제주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지방 이제 군소도시는 숱이 있기 때문에 명문대학의 진학률이 그나마 좀 나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제 60~70% 되는 이제 가까운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수시가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대학의 어떤 채널에 대해서 미화적인 홍보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나? 제주대학이 지금 우리 저 유일한 이제 그 국립대학입니다. 국립대학은 너무 좋은 건 다른 데 가더라도 인정받잖아요. 교환 학생으로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제주대학에 50%도 못 가요. 우리 애들이. 전부 육지에서 온 애들이 48%, 50%를 차지합니다. 우리 애들은 학교 재정이 불안하다는 학교에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수능 뭐 표준 점수 1등 10년간 1등이라고 이제 이제 포장할 게 아니고 제주대학교 진학률이 이제 80% 됐다. 이게 오히려 더 올바른 표현 방법이 아닐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애들이 이제 이 역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마련할 수 있는 좀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애들이 고리타분한 시사 문제가 또 괜히 때로는 이렇게 그저 구경거리로 이제 스쳐가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몇 분들이 이렇게 좀 헌신적인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고뇌하는 어떤 마음을 갖고 하여튼 이 자리에서 많은 대화가 오갔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교육청 관계자분은 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것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여기서 모두 반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유 토론에 들어가겠는데 일단 참석하신 분들에게 한 가지씩 이렇게 공통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에는 아까 우리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에 없는 이제 평생교육 지원과가 있고 또 교육발전기금도 있습니다. 또 영어교육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교육 인프라가 좀 잘 갖춰질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기대도 좀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환경 개선이 환경이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생각하는 좀 아쉬운 점, 또 이것은 좀 해결됐으면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 가지씩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래 기다리셨는데 우리 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진로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내성으로 끝나는 진로 박람회라든지 청소년 진로 축제는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제주도에 있는 국립대학인 제주대학을 이용해서 제주대학교에서 이제 진로 캠프라든지 가끔 있더라고 이공대 캠프 같은 거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이 움직여야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현실적이고 그래야 애들이 진로를 찾을 수 있는데 그냥 무작정 이제 그냥 진로 박람회 매 해마다 하는 그런 건 별 의미가 없어서 내년부터라도 이제 제주대학교에서 좀 움직여가지고 이제 진로 캠프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게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제 그 학생들이 첫 차를 타고 이제 제휴식으로 이제 봉사를 매주 옵니다. 그것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은 이제 부모님하고 오고 또 중학생들 같은 경우도 3, 4, 5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제 오는데 이제 이 현장이 없다는 거죠. 제주에 제주 서귀포시에 봉사할 만한 곳이 없다 이런 부분이 있고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이런 자금의 어떤 내용을 봤을 때 저는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건 겁니다. 우리 사람의 희노애락 중에 어디를 건드려줘야 과연 좋아할까? 대부분의 분들이 희 아니면 낙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애들한테도 희노애락 중에 지금 너무나 희와 낙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뭐 축제를 하고 뭐 애들을 편리하게 하고 수능이 끝나니까 좋은 데 모셔가고 공연 보여주고 음식 주고 막 이렇게 놀이문화 형식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애들이 발전되려고 하면 정말 그 애들이 슬픈 게 무엇인가 그 슬프고 화나는 게 무엇인가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대대적인 이제 집중적인 걸 써줘야 된다는 거죠. 애들이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교과, 뭐 비교과, 뭐 봉사, 나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제 정착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게 일단은 뭐 시정이든 아니면 교육 정책이든 이걸 해가는 이제 집행 이제 결정권자께서 지속적으로 하려면 이게 자리에 계속 있으셔야겠구나. 그렇게 장기간에 이런 부분이 있어주지 않고 그냥 뭐 1년 남짓 있다가 또 바뀌고 하는 가운데 이 손해보는 건 학부모가 학생일 수도 있다. 토론과 이론들을 통해 가지고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변화와 혁신을 계속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학부모님 단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도부학교 평준화를 학부모 단체에서 인원을 좀 해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역의 강점을 살려는 게 교육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의 강점이 뭐냐 1차 그 다음에 6차까지 쭉 가는데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상가구나 성산고등학교나 그 다음에 중문고등학교 관광학습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중장기 교육 중심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또 하나의 그 시와 교육기금의 역할이지 않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기금의 이사분들이 처음에는 모금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실제적으로 교육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금의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교육 전문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운영회를 만든다든지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그 돈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마찬가지 평생교육과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고 상가대학교를 기존의 학교를 보다도 대한대학이나 NGO 대학이나 그 다음에 사교육을 양성하는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교육하면은 교육기관으로 변질되면은 굳이 대학 고집하지 않고 평생 교육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국에서 몰려들 수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그 2006년 그 행정시 통합되기 이전에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교육발전협의회라는 형태로 그 규정이 있어서 그 틀에서 이렇게 서로 협의도 하고 현안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행정시로 통합되다 보니까 이제 도로 다 넘어가 버리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물론 뭐 그렇다고 저희들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 아마 포럼이나 이런 협의체 형태도 물론 뭐 어떤 그 규정이 있어야 뭐 운영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거에서 별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협의체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계는 있다. 전제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바탕이어서 어쨌든 우리 시민 중심으로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심점을 찾다 보면 분명히 방향은 있고 이미 우리는 더 앞서서 우리 시민 어떤 그 재단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희망적이라고 보고 어쨌든 구조의 틀은 그렇지만 이 협의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 가는데 마음 가는 데 있죠. 우리 프로그램하고 예산을 한번 보면 2012년하고 2019년 비교해보면 2012년에는 정말 노골적으로 명문고교, 우수 학생, 부계 현장 여기에 이게 100만 단위 같은데 2억하고 500을 쓴 건가요? 이랬어요. 근데 이게 2019년에는 보니까 많이 개선돼서 방과후 교육 특화 프로그램에 이게 10억인데요. 그렇죠? 예, 10억을 쓰셨고 우수 학생 여기는 9천 이제 많이 이렇게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 캠프 이쪽이 이제 50에서 이제 4억 4,400 이게 돈이 갔기 때문에 우리 교육 특화 프로그램하고 자기주도 학생 캠프 방과후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고 서귀포에 방문적으로 된 거거든요. 그리고 스카이 몇 명인가 그리고 인서울 다 합니다. 그리고 서귀포 내 고등학교도 비교합니다. 이거 버려야 할 카드 아닌가요? 이제는 우리가 강점으로 있는 자기주도 학습센터, 방과후 교육 특화 프로그램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서귀포에는 초중에서는 방과후 교육 특화 프로그램으로 애들을 잘 꿈과 이런 끼를 살리면서 나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등학교, 중학교 상급 학년부터는 자기주도 이걸로 해가지고 허리를 좀 키워주고요. 스카이 가는 애들요. 우리 기금 갖고 안 해도요. 다 가정에서 다 학교에서 뒷받침해서 가게 돼 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의 이 공공기금은 어디에 써야 될 것인지 더 아픈 아이들, 이빨이 시린 아이들 그런 데다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조금 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서귀포시 교육 발전을 위한 토론인데요. 교육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서귀포시 교육의 문제는 학생들이 떠나는 도시였습니다. 그게 많든 적든 간에 학부모 가족까지 이제 합치면 제법 됐습니다. 지금 시점에 와서 저는 평가를 내리는데 머무르는 교육도시가 됐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이제 신입생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가고 합격하는 학생 외에는 이사 가지 않는 날 제시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서귀포시 또는 발전기금에서 어떤 지원하는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지금쯤 와서 전환점이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죠. 그래서 이 터닝 포인트가 됐을 때 현재는 무슨 교육이냐?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서귀포시의 교육 발전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고등학교에 뭐 스카이 몇 명 가느냐, 인서울 몇 명 가느냐라는 이런 지역사회 학부모나 지역사회 이런 동창회에서 이런 평가를 없애는 그런 인식의 개선이 전제가 된다면 유아, 초등, 중학교까지 제4차 산업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그것이 서귀포시 교육 발전의
위해서 어떻게 녹아나게 할 거냐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학력 항상에는 그 밑바탕에는 교육 본질로 가면 인성이 바탕이 돼 있어야 되죠. 인성이 바탕이 되면 자기 어떤 동기가 있고 성취감 있고 도전정신이 있고 이런 학생은 학력 향상이 저절로 됩니다. 따라서 유, 초등, 중등까지는 이 인성이죠. 이런 인성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우리가 공교육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떠난 공교육의 어떤 빈자리,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협의체를 통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중학교에서도 어떤 일정 기준을 가지고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가는 것을 자릅니다. 자, 이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낙이 있겠습니까? 다음에 이거와 더불어서 그 학생에 대한 가족, 낙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본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의 교육 정책이나 시스템, 우리 서귀포 사회의 이런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인서울에 대한 경쟁보다는 잠재력을 어떻게 키워줄 것이냐라는 프로그램에 경쟁을 하겠죠. 그래서 아쉬운 점은 서귀포도 빨리 통제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토론자들을 지명해서 한 분씩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이 올해 이제 모금액이 2억 2천만 원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업 가지고 서귀포에 있는 많은 학생들을 지원하기는 더 많이 부족하고 좀 적은 모금액을 가지고 내실 있게 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금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진행을 해가지고 홍보하는 것, 이 관계를 계속 회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기본 재산이 한 42억대이기 때문에 이걸 가져서 기금 건물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기타 다른 건물을 이용해가지고 수익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직원 월급도 주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비용도 더 창출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하면서 홍보를 더 강화해서 기금을 더 모으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는 공공기업들이 많습니다. 제주도에는 이제 마사회, 그 다음에 제주개발공사, JDC, 넓게는 국가공공기업과 그 다음에 혁신도시 내에도 마찬가지 국가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는 공무원관리공단이 여기 CSR 사업들이 다 있어요. 맞게끔. 그 다음에 삼성꿈장학재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단히 그런 것들을 아까와 같이 그 직원 한 사람이라도 더 추가해가지고 받을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 전문적인 그 교육 관련해가지고 그 기획과 이런 것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집단들이 있으면은 CSR 사업에 도전하면은 이게 비영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 수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모금이 부족한 것이 채워놓고 그 다음에 채워놓으면서 아이들한테는 더 좋은 아까 같이 4차 산업이든지 아니면은 기타 여기 와 있는 NGO하고 합쳐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하게 체험을 못하면은 못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에서 필요한 것 중에 그 진로진학 정보센터 요것도 구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센터가 개설된다고 해서 뭐 잘 운영된다는 이제 전제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어떤 분들을 좀 모시고 어떤 방식으로 하면 잘 운영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서귀포시에 이주민이 들어있잖아요. 자, 제주도에 청정 환경이 되어 있다. 문화도 독특하다. 공동체도 나름 이루어지고 있다. 다 좋은데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지?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지? 진로 진학 정보센터라고 하는 거는 유아 초등
여기에 제가 이제 핵심을 갖고 이제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진학, 어느 고등학교 갈 거, 어느 대학교 갈 거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게 되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적성이나 특기나 끼에 따라서 어떤 진로로 가도록 유아 때부터 이제 학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진로 정보 진학센터 서울에 보니까 이런 기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진로 관련 이걸 한데 모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어떤 체험활동 기획가, 또 어떤 심리상담, 교육학자, 그다음에 뭐 상담 전문가, 여기 빠뜨리지 말 것이 미래학자를 파는 것이 없고, 우리 서귀포시 교육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뭐 종합적인 진로에 대한 종합적인 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 고민을 이주민의 재단 질문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서귀포가 농촌 교육 도시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한 군데도 없어서 일단 탐나대학마저도 이제 지금은 사라진 입장인데, 특히 좀 대학을 유치할 방안은 없을까 하는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대학에 있는 도시는 그 공기 자체가 다르고요. 왠지 우리가 지성을 갖춘 것 같고요. 그냥 마음이 든든해요. 기본적으로 대학의 기능은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건데, 교수들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연구와 그리고 교수 가르치는 것, 봉사, 세계 삼각형입니다. 저희들 교수 평가할 때 그 세 가지를 똑같이 보거든요. 자기들의 그 지성을 갖고 각자 맡은 것, 그래서 연구소도 만들고 대학원도 만들고 다양한 탐나대학 있을 때 보이지 않았지만 거기 여러 가지 그 서귀포시와 남재주군에 대한 평생교육 기능들도 감당을 했었습니다. 지금 대학이 없어지니까 가장 먼저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젊은이들을 이 아르바이트로 쓸 사람이 없어서 제주시 가서 식당 한다, 이런 정말 우리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탐나대학 부지에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서귀포시가 예를 들면 행정도시여서의 한계도 있지만 만약에 교육이든 산업이든 뭐든요, 우리가 국가 프로젝트를 끌어오고 싶습니다 하면 거기에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체제, 그 시스템 볼 때 거기 대학이 빠져 있으면 사실은 과장님 인정하실 겁니다. 이 지원서 내기가 매우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제주시에 있는 뭐 이렇게 역교 가지고 하고도 있는데 그만큼 대학은 지역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거고요. 서귀포시가 가지고 있는 교육 기금도 있고 또 평생교육 지원과도 있어서 여러 가능성도 봤습니다. 외부에 이제 마을과 학교, 또 행정과 교육청 이렇게 해서 협의체들을 구성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행복한 사회,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례들도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서귀포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도 느꼈습니다. 일단 행정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어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 있게 하지 못하는 또 어려움이 있었고, 대학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받는 제약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 서귀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정책들로 이어져서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